저는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저는 교사이자 교장으로서 또 교육행정가로서 오랜 시간 세종교육을 바라보고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AI가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어제의 기준으로 오늘의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달라졌는데 학교는 아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맞히는지를 묻고 점수로 아이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 구조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세종교육이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종교육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질 때 아이 한 명의 어려움이 담임교사 한 명의 부담으로 남지 않을 때 학교 안의 수업, 학력, 관계, 진로의 전문가가 함께할 때 그때 비로소 학교는 아이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는 어제의 세상에서 설계된 구조로 오늘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정보를 외우기보단 연결하고 혼자 잘하기보단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직도 속도와 경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서 삶을 설계하는 학교로, 관리하는 학교에서 함께 고민하는 학교로,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로,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부모님과 같은 걱정으로 세종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젊다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피하지 않으며 학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평교사 출신 첫 공모교장 그리고 교육행정가로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드는데 현장형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저는 세종교육을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세종교육을 학력에서 실력으로 바꾸겠습니다. 점수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증명하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달라지는 세종교육의 출발은 학교 교육을 힘을 키우는 전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 30개 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원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AI, 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연결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이든 취업이든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AI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학교가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한 명의 어려움이 담임교사 한 사람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수업, 학력, 관계, 진로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가 팀 학교를 모든 학교에 구축하겠습니다. 위기와 돌봄이 개인의 몫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책임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책임져온 돌봄학교는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이 만나는 오후학교로 확대하여 교육청, 시청,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책임지도록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셋째,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은 성적보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학력 정책도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해 조기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마음 상담과 치료, 회복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마음건강 바우처를 발급하겠습니다. 정서위기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치유와 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로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학력에서 실력을 키우는 학교,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세종이 대한민국 교육의 실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말로 앞서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교육, 현장에서 증명되는 교육으로 세종교육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학교가 가장 늦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안전하도록 세종교육의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새로 그려가겠습니다. 저 이우석, 세종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길에 섰습니다.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교육, 선생님의 오늘을 살리는 교육,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 세종에서 새로운 교육의 탄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지난 10여 년 동안 인프라를 구축했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드는데 세종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현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느끼는 부분들은 아이의 정서 위기 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 혹은 학교 부정하는 학생들을 잘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력보다 인간의 존엄이나 학생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소통망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되 저는 다중지원팀이라고 하여 아이와 관련한 다양한 어른들과 같이 따뜻한 어른들과 이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확실하게 챙기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서 위기 학생,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한 명 한 명을 잘 챙기는 일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교육청이 개청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새로 개발되고 신도심이 자리 잡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규진 교육관님, 지금은 장관님이시지만 최규진 장관님 계실 때 만들었던 세종교육의 방향과 철학은 개성하되 현재 그때 만들었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되 지금은 학교 교육에 대한 내실화를 다질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속도의 경쟁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은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교사로 살 때는 학교 교육의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학교의 신뢰를 회복한 적이 있었고 교장으로 살 때는 이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학교 교육의 신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밀 교육마을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학교가 교육력을 가질 때 학교가 변화할 수 있고 이 내시라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등교사로서의 제가 출발은 초등교사로서 출발을 했지만 저는 초등교육에만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 세종에 와서 새 아이를 키우고 새 아이가 초, 중, 고, 대학까지 가면서 대학 진로 진학을 고민할 때 함께 고민했던 학부모의 공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초등교육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항상 유초, 중고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유초, 중고 연계교육을 위해 노력했고 제가 교육행정가로서 교육연수를 총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할 때마다 유초, 중고의 연계교육뿐만 아니라 진로 진학, 그다음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연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과정 평가원을 설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립해서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학교의 개인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시대이고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한 시대만큼 학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을 최대한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원을 설립 확대할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 진로 진학센터를 대입정책연구소로 확대해서 아이들의 삶을 끝까지 이 대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같이 살피면서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삶을 연계해 나가는지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종교육은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도 학교에서 멈추게 되면 아이들에게 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력을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살면서 학교 공동체를 만들었고 교장으로 살면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장 현장에서의 가장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의 삶과 연계되도록 저는 충분히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출마를 결심할 즈음에 지금은 이제 장관님이신 세규진 교육감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할 때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학교 현장에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학교에 얼마나 닿고 있는지 이걸 보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최규진 장관님의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을 저는 뛰어넘어야 되는 게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고 저는 뛰어넘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최규진 장관님이 교육에 대한 방향과 철학을 세웠다면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연수 석상에서 개선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 도약해서 진화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젊다는 얘기도 제가 다양한 의견을 들을 때 좀 듣는 의견들입니다. 저는 교사로 살면서 제가 젊다는 게 출마 선언문에도 나왔지만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험과 어떤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밀초등학교 첫 공모교장으로 가기 전에 서담초등학교의 교사로 살았습니다. 이때 교사로 살면서 학교, 학생, 학부모를 뛰어넘어서 마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은 교사로서의 권한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공모교장의 길이 열렸고 저는 공모교장의 길을 갈 때 제가 어떤 교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사로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해밀초에 갔을 때는 해밀동에 있는 여러 다양한 유관기관과 같이 묶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그 일들은 제가 교장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당연히 제가 필요한 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같이 협력하는 모델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델을 만들 때 제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받듯이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종시의 교육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을 우선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직원의 정책, 학교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일찍 왔지만 세종을 고향답게 이길 수 있는, 세종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혹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세종이 교육 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게 가장 저에게 맡겨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을 어떻게 중요도를 어떻게 보며 우선 급한 건 무엇인가 이런 조절이 좀 필요할 것이고,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교육 관련해서 사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나중에 대안을 찾고 협력 방안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공공 영역에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겠구나, 잘 키워주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AI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AI를 생성하고 활용하고 그다음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 AI 교육 활용에 방점을 두지 않고 AI 속에서 인간다움, 학생다움, 배움다움을 어떻게 해결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에 있어서 이제 비용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AI에 제가 교육연수원의 교육연수를 총괄할 때, 그때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때, 저는 이 교육 공동체와 함께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생각해 보면 그 컴퓨터라든지 혹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오후 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AI를 학교 안에서 공교육안에서 제대로 잘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여기에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라면 당연히 공교육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